젊은 날에 조각가로서 한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각가로서의 삶을 내려놓은 게 2002년도에 마지막 개인전을 끝으로 조금 다른 모양으로 살고 싶어 가지고 그 이후로 조금 이제 먼 데로 이제 조용한 곳을 찾다 보니까 전라남도 장흥이라는 이제 사자산 밑에다 터를 잡게 됐는데요. 그래서 저는 조각가라기보다 그냥 지금은 이제 농사 짓고 뭐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이제 그 뭐 톡을 하나 파다가 일이 커져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이런 인연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삶에 대한 얘기를 뭐 여기서 이제 굳이 얘기하기는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일단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제 굴 모습 이제 그걸 좀 보신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때그때 따라 이렇게 대화 나누듯이 이렇게 얘기를 나눴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유달령 박사님 여기 성청문화재단 어려서부터 이천으로서는 엄청 이제 위인 같은 분이셨어요. 어려서부터 이제 그 유달령 박사님의 어떤 그 정신이라고 할까 이런 걸 이제 들으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런 인연으로 볼 때 제가 여기 이 나이에 저도 이제 올해 80이 됐습니다만은 이 늙음하게 이제 또 이런 인연으로 이런 성천문화재단에서 이런 제가 말은 잘 못해요. 이런 이제 뭐 인연을 제가 가졌고 살아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천문화재단에서 하는 일이니까 저로서 이제 용기를 갖고 이제 올라온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가족같이 이렇게 모여서 또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되니까 그나마 이제 안심이 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고맙고 반갑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21년 전에 자리를 지금 전라남도 장흥군 사자산일에다 터를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2002년도에 마지막 전시를 끝내고 도시를 떠나서 어울려 사는 삶은 그 정도 살았으니까 60년 가까이 그때 살았으니까 남은 인생은 진짜 나를 위해서 나라는 존재를 조금 이렇게 천착해 가면서 사는 것도 괜찮겠다. 그게 농사지면서 조용히 사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농사를 질 터를 찾아서 거길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은 가까운 인연들은 이제 그동안에 어울렸던 인연들은 조금 거리를 두고 살고 싶었어요. 근데 사실 그게 바른 건 아닌데 그 당시는 그러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같으면은 어떤 환경이든 서로 어울리고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는 그걸 제가 껄끄럽게 생각하고 저 작가로서 살면서도 조금 아웃사이더로서 이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의 그 성향이 나이 들면서 아마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 농사를 짓다가 뒤늦게 이제 무슨 조그만 명상을 하기 위한 토구를 하나 파야 되겠다 하고 이제 토구를 파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거기 아마 혹시 내용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뒤늦게 이제 제 후배가 그 토굴에 대한 책을 또 발간해 줘 가지고 인연이 되면은 아마 그런 책을 제가 참고로 또 드릴 수 있으면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연 속에서 제가 살아오면서 이런 삶이 꼭 이게 옳은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으면은 어떤 분위기라도 어울려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당시엔 도망가듯이 갔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토굴에 대한 내용을 잠깐 화면으로 이제 이렇게 보신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우리 딸아이가 이제 이런 미술이나 동양 철학 쪽의 관계를 공부를 하는 바람에 어떻게 이제 그 미국 뉴욕에 있는 모카라는 이제 그 잡지 미술 잡지에서
뭐 나에 관한 거를 한번 싣고 싶다 해가지고 그 자료를 준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동영상하고 이제 그 이렇게 그 저의 토굴에 관한 내용을 이제 실은 이런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실린 동영상입니다. 요게 4년 전 제 모습입니다. 예. 근데 저 장면은 우리 아들이 어떻게 찍은 게 하나 남아가지고 동영상 만드는데 들어간 겁니다. 저 땅 속으로 굴이 7개가 있습니다. 생명의 뿌리 무엇인가? 결국은 뭐 나란 무엇인가? 나란 존재는 어떤 시기로 어떤 연유로 해서 현 상계에서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가? 요게 굴의 바깥에 이제 홀처럼 지붕을 만든 모습입니다. 저건 이제 안에다가 저는 본래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이제 불교하고 인연을 맺으면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제 삶을 정리하는 데는 불교를 큰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어떤 특별한 종교 색채를 갖고 살지는 않습니다. 다 아우러 가지고. 저게 그냥 생땅을 판 건데 거기가 특별한 지질이라 아주 단단합니다. 그래서 저 표현이 가능했습니다. 일반 흙 같으면 저런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게 맨 첫 번째 땅 속에 또 땅 속으로 들어가는 이제 첫 번째 굴입니다. 이제 불교적인 어떤 면에서 이제 유식론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제 생명에 관한 내용을 이제 풀어갔습니다. 나란 뭔가, 생명이란 도대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육체와 거기에 깃들어 있는 의식은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걸 주 테마로 잡았습니다. 이 코드 같이 연결된 뿌리의 얘기는 우리가 형이상의 세계라고 할까, 또 형이하의 세계와 연결되는 코드로 상징할 수도 있고, 이제 우리를 근원의 자리, 뭐 그 불교로 말하면 이제 공의 자리, 기독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리와 연결되는 그 상징적인 그 형상으로 이제 뿌리 형태를 선택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바깥에서 만들어 놓았던 불상을 이제 굴을 뜯다 보니까 바위가 나와 가지고 깊이 못 들어갈 수 없는 자리에는 저렇게 불상을 모시는 걸로 석가모니 불, 현재 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불상으로 상징하면은 이제 여인불, 이제 미래불, 석가모니불을 현재불이라고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를 상징하는 거지요. 이 흙을 파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이 좀 들어갔습니다. 구루마루 파서 그냥 계속 걷어내야 되니까 그게 노동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노동이 제가 기도가 됐습니다. 그 단순한 노동 속에서, 단순한 몸짓 속에서 몰입하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 나름대로 내면적인 어떠한 그러한 에너지를 이제 느끼게 되고, 이제 공간으로 만드는 건데요. 그래서 그 육체를 바탕으로 우리는 결국 이제 빛을 향해서 결국 간다는 이런 상징성을 이제 그러니까 이게 산 밑에 굴이니까는 이 굴 위에 이제 나무 숲들이 있거든요. 어떤 데는 저 큰 나무들은 뿌리가 어떤 데 굴하고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에 부분은 이제 파충류 형상한 동물상이 보이고, 동물상이 가는 이제 알들이 보이고, 또 아래 가지 부의 속에는 이제 연꽃이 피어 있는 모양인데, 우리의 이제 그 무의식에는 저런 이제 상반된 두 가지 에너지가 동시에 존재하는데, 이제 되게 동물 중에서는 화를 가장 잘 내는 동물이 파충류종이라고 해요. 동물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그래서 내가 이제 극복해야 될 에너지와 또 내가 성취해야 될 지혜의 에너지, 그걸 지금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이게 지금 구원 안에 굴 곳곳에 이렇게 앉아서 명상이나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이제 여러 군데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완성이 된 다음에는 인연이 닿는 사람들한테 이제 공간을 이제 제가 할애를 해가지고 서로 그러한 명상이나 어떤 자신의 정신 세계를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인연이 되는 그런 이제 바람으로다가 이런 자리를 여러 군데 만들어 놨습니다. 수행이라고 볼 때, 이 자리에서 앉아서 저 맞은편을 바라보면 거의 10m 저쪽 앞쪽에 다리가 사유사로 명상에 잠겨 있는 이런 이제 상이 설치. 이런 그 흙 자체에다가 조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나는 것은 참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굴을 뚫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나중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일을 하려고 여기를 내려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깊은 무의식에서 작동을 해가지고 나를 일로 끌어오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존재인데, 그래서 어떤 에너지를 선택하고 집중해서 그 에너지를 현상에서 내가 쓰느냐에 따라 여기 있는 얼굴처럼 거대한 뿌리가 여러 가지 갈래 갈라지면서 하나의 얼굴을 만들고, 이 얼굴을 현실 속에서 분별하면서 사는 우리 모습을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했고, 그리고 이제 지혜의 어떤 연꽃처럼 피는 그런 에너지도 우리 또 내면에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저런 식으로 강조해 본 겁니다. 지혜의 세계, 대체적으로 이불 속에서 불이라는 것은 그 아래식으로 가는 하나의 그 코드 역할을 하는 상징적인 모양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굴 전체가 그래서 하나의 뿌리로 다 연결되어 왔다고 보면 됩니다. 그 끝으로 가면은 이제 6개의 굴이 있는데, 이게 제일 깊은 굴인데 굴 속에 6개의 저 안에 방을 만들었습니다. 하나 있는데, 그건 제가 옛날에 오래전에 만든 작품을 여기다 갖다 놓은 겁니다. 우리가 삶 자체가 이제 고해에너지니까
여섯 개의 굴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육바라밀을 주제로 해서 여섯 개의 명상실을 이땅 속에다 다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한 사람이 들어 앉아서 조용히 이제 명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저기 동그란 자리는 이제 가다가 앉아서 쉴 수 있는 자리인데 나라는 존재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구도하는 행각도 그게 엄청난 이제 긴 여행 아닙니까? 지칠 때는 좀 쉬어서 가라. 이 굴은 일곱 번째 굴은 지금 아마 그 당시는 미완성이 돼서 여기 화면엔 안 나옵니다만은 지금은 다 완성이 돼서 일곱 개 굴까지 다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이따가 아마 사진으로는 조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촬영할 때는 지금 미완성 상태라 굴의 완성된 모습은 지금 여기에 담겨 있질 않습니다. 삶을 살아가리라는 하나의 다짐이기도 하고 뇌 모형 안에 지금 태아가 다시 그러니까 새로운 의식이 형성되는 과정을 지금 이렇게 조용화시켜서 지금은 이제 이 굴과 전으로 연결돼서 이제 다른 굴이 하나 마지막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따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아마 끝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아까 잠깐 요건 나왔던 부분인데 여기에 아까 부분에 더 확장해서 이제 완성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까 굴에서 화면에서 보여지지 않았던 완성된 모습을 사진으로 몇 카트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아까 설명을 잠깐 했습니다만은 저는 본래 그 바탕이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습니다만은 지금은 뭐 종교의 어떤 뭐 불교니 기독교니 그걸 이제 정해놓고 어떤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진리적인 입장에서 저는 이제 부처나 붓다나 이제 석가나 예수나 이런 성인들은 거의 인류를 위해서 이제 어떤 역할을 가지고 온 영적으로 고도로 진화된 존재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같은 경계를 봅니다. 예수님, 뭐 이제 시달다가 이제 나중에 물론 부처가 됐지만은 그래서 저는 소크라테스 같은 분들도 거의 성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장자나 뭐 이런 분들, 공자는 또 현실 속에서 그런 엄청난 또 우리의 그 겉모습 속에서 완성을 추구했던 이런 성인으로 또 보고, 그래서 각자의 역할로 인류 역사 속에서 역할을 한 똑같은 경계의 성인들이라고 봅니다. 그런 분들이 태어난 게 기원전 500년 전후로 해가지고 거의 한꺼번에 거의 그런 성인들이 태어나셨어요. 그 시대를 우리가 그래서 축의 시대, 기축 시대라고 그러죠. 인류 근원의 정신의 그 뿌리를 그 당시 다 만들어 놨어요. 사실 지금의 이런저런 현대의 많은 철학자들은 그걸 바탕으로 거의 이제 그 자신의 견해를 덧붙여가면서 이렇게 끌어낸 사상들이고 그런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제 입장에선. 그래서 아직도 그분들이 하나 우리가 제시해놓고
그분들의 깨달음 속에서 정리해 놓은 내용은 거의 영구불변의 진리가 아닌가, 이 현상계에서 그렇게 보면서 저는 그분들을 이제 제 내면의 리더로서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미륵 부처님이 저는 예수의 기독교적으로 볼 때 재림주라고 이제 저는 상징적으로 보는 겁니다. 미륵불은 미래에 나타날 이제 인류를 위해서 나타날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뭐 재림주를 기독교에서는 기다린다 하는데 사실 인류 역사 속에서 예수는 지워졌습니다. 참 예수의 모습은 제도권의 교회나 어떠한 이런 모든 교리 속에서는 이해관계와 정치적인 엘리트들에 의해서 조율된 거라고 보여지고, 저는 지금 이 시대는 그 실상이 이제 다 드러나는 시대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예수의 본래의 육성이 그대로 다시 우리 인류한테 각인되는 시대를라고 보고, 그걸 예수의 재림으로 봅니다. 제 입장에선. 그래서 이제 미륵불과 연결을 시켜서 예수도 다시 이 시대에 정말 육성으로서의 예수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봅니다. 이미 아마 이 시대의 모든 정보가 드러나는 시대니까 누구나 눈만 열고 보면은 그 수없는 자료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걸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뿌리가 인류 역사의 그 무지의 엘리트들의 뿌리가 이 역사를 이렇게 이제 다 가둬놨다는 뜻에서 제가 엉켜놓은 뿌리로다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인류 역사라는 걸 보면은 정말 참 우리가 이제 기록된 역사만 가지고 기억을 하니까 그게 참 역사라고 이제 믿고 교육을 받아왔지만은 어느 순간 이제 그게 그냥 승자의 기록으로서만 전해진 역사지 숨겨져 있는 역사는 또 수없이 참된 역사는 많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누구나 이제 느끼시면 이제 살으셨겠죠. 그래서 이제 이 무지의 뿌리가 본래의 예수의 육성이던 어쨌든 우리가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그 정보들을 다 닫아놨거든요. 그래야 종교를 이용해서 마음대로 이제 이용을 했지 않습니까? 중세 때는 그야말로 그냥 천국 티켓까지 팔았지 않습니까? 그걸 믿고 실제로 믿고 돈 내면은 내 돌아가신 내 부모도 이제 연옥으로 가서 다시 이제 그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믿음이 있었던 시대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무지를 상징한 겁니다. 요것도 아까 이제 잠깐 화면에 나온 거지만 우리가 이제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는 기관이 이제 안이비설, 신이, 오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5가지 감각 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를 통해서 이제 6단계의 의식이 이제 의식 속에서 추스려 가지고 이게 이제 에고가 형성된다고 볼 때 그 에고 자체가 이미 왜곡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오늘 왜곡된 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그 무의식에 그 전생에부터 이어오는 그 정보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8식에 장식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걸 장식이라고 그러죠. 아뢰야식, 감춰져 있는 식이라고 그랬죠. 무몰식, 절대 없어지지 않는 식이라고 그래서 그걸 또 무멸식이라고 또 얘기하고, 그리고 이숙식, 그건 이제 그것이 다 익어 가지고 다시 이제 그 겉에 의식으로 드러나면서 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종자라고 보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그런 거 볼 때 참 불교에서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 정교하게 잘 정리해 놨지 않은가. 그러니까 유식사상도 그렇고 공사상도 그렇고 특히 부처님의 그 연기법 같은 거는 그냥 과학 그 자체겠죠. 지금으로 보면은. 그래서 여기 6개의 우리 의식이 이렇게 꼬여 있다는 것을 상징으로 이제 매듭으로 이제 첫째 번 굴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뿌리는 결국 근원의 자리와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 찬란한 그 뭐 분별을 넘어 선악도 없고 완전한 그 자리, 연꽃처럼 이제 상징을 연꽃으로 표현했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공의 자리고 하나님의 앉으신 근원의 자리고, 하나님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주 삼라만상 모든 것을 있게끔 하는 법칙성을 인격화시킨 게 이제 하나님이라고 볼 때, 저는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본 겁니다. 우리가 이제 육체라는 이제 그 틀 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우리가 이제 의식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뭐 시간이 지나면 요런 모양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제 입장에서는 육체를 나와 동일시하는 삶을 벗어나고, 그 육체에 뭐 80년 길어야 100년 안에 사라질 육체에 깃들여져 있는 나의 의식이라는 것, 이 정체성을 일단 찾는 것이 수행이고 하나의 이제 구도의 길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에 이제 육체를 동일시하는 걸 내려놓고자 이제 이렇게 육체의 허망함을 이제 강조를 한 부분입니다. 그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사람이 앉아 있는 형상은 이때 실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앉았던 이제 흔적만 있는 모양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넘어서 그 안에 깃들어지는 어떠한 근원의 어떠한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느끼면서 살 때 자신의 존재의 정체성을 하나하나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는 의미에서 이제 그런 내용을 요 글에다가 이제 표현해 본 겁니다. 제가 사실 이 땅굴을 지금 11년째 파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노동처럼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도가 됐다고 그랬죠. 정말입니다. 그건 이제 그래서 기도라는 게, 수행이라는 게 특별한 모양에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 하는 행동에 집중해서 내가 뭐라고 그 하나 호흡하면서 육체를 움직이는 그 속에서 어떤 순간순간에 그 뭐라 그럴까, 영감을 얻기도 하고 저 깊은 무의식에서 오는 정보가 이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체험하면서 이 어마어마한 이제 흙을 요만한 손수레로다가 끊임없이 이렇게 실어 나르는 과정이 나중에는 너무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아마 그걸 보고 상당히 이상하게 좀 맛이 갔나 보다 이제 그렇게 봤을지도 모르는데, 지금은 다 이해합니다. 뭐 요런 내용은 뭐 아까 설명했는데, 제가 사실 엄청 그 젊은 날에도 그렇지 그 아상이 엄청 컸습니다. 나라는 내가, 그리고 그래서 열등감도 많았습니다. 저 여기 참 뭐 우리 제가 고등학교 어렸을 때 농고를 같이 다닌 이제 전 국회의원, 그래서 또 시장도 몇 번 하시고 이런 유승우 박사가 여기 있는데, 우리 어린 시절에 저는 우리 유 박사는 이제 그 모범생이었습니다. 저는 문제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출석 일수가 모자라서 졸업 못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선생님이 봐주셔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울고불고 매달려가지고 겨우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유승우 박사, 이제 저 양반은 정말 뭐 철두철미한 그냥 그 뭐랄까 공부에 이제 또 그 성품이나, 그래서 저 양반이 나는 학자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엔 뭐 국회의원까지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국회의원들 이런들은 그냥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아주 오랜 직입니다.
육체의 우리 몸과 동일시하는 삶이 얼마나 허망한가를 느끼게끔 제가 이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해골과 뼈와 이런, 그래서 본래 수행 방법도 백골관이라고 해가지고 시체 앞, 옛날 수행자들은요 죽은 시체 앞에서 그 시체가 썩어 문드러져 구더기가 생기고 해체가 되면서 하얀 백골 남을 때까지 지켜보면서 자신의 실상을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이제 백골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수행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걸 강조를 했습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현재불로서의 그 석가모니불을 이제 현재불로 하는데, 현재가 가장 지금 여기 이게 사실 전부거든요. 현재가 순간순간 모여서 이제 우리가 또 미래가 내일이 되고 모레가 되는 건데, 그래서 사실 현재 지금이 전부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여기에 나만 알아차리고 오롯이 알아차리고 있으면은 이미 다 된 자리 아닌가, 이런 말씀도 이제 그 깨달은 분들은 말씀을 하시죠. 근데 우리는 이제 분별을 항상 하니까 있는 그대로 그냥 머물러서 현재의 이 모습에서 완전히 있는 그대로를 못 보고 살죠. 이거 다 됐는데 나중 그 사진을 조금 보여주시죠. 최근 파일 보낸 거 말씀하신 거 맞을까요? 우리 애가 아마 그 아까 그 사진 이쪽 파일 말씀하신 거 맞으신가요? 맞아요. 요거부터. 이것도 옆으로 넘겨. 요거 그대로. 요것이 이제 마지막 굴, 아까 이제 그 화면에 안 나왔던 굴인데, 본래 여기 해골을 앞에 놓고 내려다보고 있는 이제 구도자상, 물론 사실적인 표현은 아니고 이제 그로테스크하게 이제 인체를 표현했습니다만은, 요 앞에 이제 그 12매디 12연기를 상징합니다. 바퀴 모양. 그 안에 이제 그 8개의 이제 기운이 움직이는 이제 요거 상징하는 걸 이제 우리가 저는 8정도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12연기법 안에서 어떤 우리가 이제 불교를 이제 다 아시는 분은 이제 8정도 하면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해가지고 정정까지 이제 나오는데, 그 8정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실체를 이제 볼 수 있다고 부처님께서 이제 이렇게 정교하게 가이드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연기 속에 사는 12연기 속에서 사는 삶 속에서 8정도를 통해서 이제 진리를 우리가 다다를 수 있다는 이제 바퀴 형태로다가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굴 있고요. 이렇게 구도자상을 항상 제가 이제 해고를 강조했습니다. 제가 집착하고 있는 게 이제 제 모습이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이제 몸뚱이에 집착하고 내 몸뚱이 하나 아파도 그냥 덜컥 겁먹고 이게 이런 존재가 뭔가. 요 지금 그 굴의 맨 끝 부분에 이제 제가 이렇게 요거는 화엄의 굴이라 이렇게 생각해서 아까 화면에는 안 나왔지만은 관세음보살을 제가 상징적으로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그 광배 속에 이제 뇌 모습이 광배로 있죠. 광배 안에 작은 광배, 그리고 그 안에 태아의 웅크리고 태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뇌가 갖고 있는 어떠한 구조,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인지하고 사는 존재인데, 끊임없이 그 뇌의 어떠한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그걸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이 우리가 유일한 방법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그 진리로 가는 몸을 이용해는 이제 수련을 할 때. 요 굴 사진이 좀 잘 안 나왔습니다만은, 요건 첫째 홀 속에서 이제 저 굴 쪽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공간이 제법 크고 넓은데요. 요 지금 이제
불상 여러 작은 테라코타로 만든 불상 속이 통로입니다. 이 밖으로 그 들어가가지고 걸어나가면 위에 산 위로 나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이제 천정 부위에 커다란 이제 뇌 모양을 이제 했는데 이 뇌는 우리의 인간의 뇌가 아니라 우주 자체를 저는 하나의 의식으로 봅니다. 거대한 이제 우주 의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걸 이제 뇌로 상징한 겁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우리는 거대한 이제 그 우주 의식 속에 우주 의식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현상계에서 각자 인간의 모습을 이제 보여줌으로 해서 자기를 검증하는 것도 아닌가 뭐 그런 이제 생각을 장난삼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의 촉수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현상계에다가 자신을 검증해보기 위해 아니면 심심해서 그랬는지 신께서도 이제 근원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촉수로서 각자 지금 태어난 존재들이 이건 인간뿐이 아니라 삼라만상 모든 생명이 신의 촉수라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그 촉수를 따라서 우리가 따라 들어가다 보면 근원의 자리와 연결될 수 있으리라고 이제 보는데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수 없는 수행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가능성과 기회가 생길 수 있겠죠. 요게 이제 그 아까 같은 지엽적인 굴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거기 이제 홀이 아주 커졌습니다. 홀이 이제 커가지고 그 천정을 이제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럴까 이제 우주의 근원의 자리에서 현상계로 나타나는 뿌리로다가 여기는 뭐야 이게 이제 요게 이제 둥근 원에서 팔개로 상래 팔개 속에서 또 우리가 이제 64개로 이제 이렇게 퍼져나가는 이제 이런 모양을 요거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 천정망 요거 최근에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겁니다. 거의 이제 완성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는 물론 이제 불교적인 하고 막 풀어가는 거는 다르겠습니다만은 동양적인 어떤 그 이미 그 당시 고대의 그 성현들도 이미 우주 원리 이치를 다 알았던 것을 각자의 문화와 정서에 따라 이제 표현한 거라고 볼 때 그래서 얘가 천부경을 이렇게 뺑둘러 새겨놨습니다. 천부경 81자 속에 사실 모든 경전이 거기에 압축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천부경을 이제 이해하시면서 그걸 물론 천부경 이제 이거 해독하는 책이 수없이 많은데 열이면 열 분들 다 각자 경계에서 다릅니다. 그 풀어나가는 결국 자기 경계에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천부경만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도 우주의 원리 기본적인 이 원리는 금방 이해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에서 천부경을 뺑둘러 이제 80자로다가 정리했습니다. 본래 81자인데 일시무실 석상공 무진본 이렇게 시작하거나 일로 시작해요. 그럼 나중에 맨 마지막으로 끝나는 게 일종무종일 또 일로 끝나요. 하나가 돌고 돌아서 걸고 하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자는 시작된 일자와 끝날 때 일자가 같다고 봐서 80자로 정리해서 제가 이렇게 그 8개 속에 한 코너마다 이제 10자씩 배분을 해서 천부경을 갖다가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홀 실제로 가보셔 이제 2년 되면 혹시 이제 미리 연락 주시면 제가 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개는 아직 전혀 안 하고 있고요.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 오시는 분들은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 이제 우리가 본래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관심이나 아니면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이나 그래서 굴과 연결시켜서 그런 거를 대화를 나누고 싶으시다는 분들은 하루 전에만 연락하면 제가 가능하면 이제 만나 뵙고 이렇게 공개를 합니다. 이미 책을 통해서 알려졌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완성이 되면 어차피 공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2년 닿는 분에 한해서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 사진으로는 이제 일단 이렇게 다 보여드린 건데 실제로 이제 다 보여지지 않은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어쨌든 11년째 됐네요. 땅굴을 파면서. 그래서 아까 초두에 제
제 자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는 저는 집사람하고 이제 서울 생활 또 이제 저는 작업실이 이제 이천에 서울 살다가 이천이 고향이기 때문에 이천에다가 작업실을 짓고 오랫동안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하는 이제 작가로서 사는 과정에서 이건 뭔가 여기서 내가 찾고자 하는 거와는 너무 좀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예술가로서의 사는 삶은 내가 아니라도 이 시대 정신을 얘기한다든가 또는 자신의 어떠한 그 문제를 작품화시켜서 보여주고 할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은 수없는 예술가들이 하는데 굳이 나도 뭐 똑같이 이런 일을 해야 뭐 필요가 있겠는가? 뭐 그래서 어느 날부터 이제 정신세계 쪽 제가 좀 젊은 날 좀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안 했어요. 중학교 때까지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자라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출을 해가지고 뒤늦게 사실 제가 우리 유 박사보다 제가 저 1년 선배입니다. 원래 고등학교. 근데 제가 가출하고 1년 어디 땡땡이 치고 오다가 다시 우리 큰형한테 붙들려서 너 고등학교도 못 졸업하면 폐인이 된다. 이래가지고 다시 이제 복학을 해가지고 한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의 좋은 친구를 만난 인연도 됐고, 그래서 저는 문제아로 이제 이렇게 자랐고 아웃사이더처럼 이제 그래서 대학도 저는 아주 늦게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니다가 군대를 바로 가가지고 제가 월남을 지원해서 갔어요. 제가 군대 주특기가 이제 일빵빵 소청수입니다. 제가 뭐 나중엔 특등사수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뭐 그 당시 이제 반항적인 기질이 있어가지고 이왕이면 전쟁터가 가지고 극단적인 상황을 체험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 가자마자 월남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68년도에 이제 월남을 갔는데. 그래서 이제 말단 소청수로서 이제 짱구를 빡빡 끼면서 이제 전투도 하고 뭐 별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제 월남 갔다서 귀국해가지고 제대 말년에 제 인생이 걱정되더라고요. 나 나가서 할 게 뭐가 있지? 그랬더니 어느 날 이제 큰형 우리 형님이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우리 형님도 이제 사회에서 이제 언론인으로서 이제 나중에 역할을 하신 분 중에 한 분인데 너 그래다 내 인생 진짜 개참 된다. 그 대학을 가라. 그래서 제가 저 글쓰기를 좋아했고 그림 그리는 건 어릴 때부터 좋아했는데 농구에서는 미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술을 이제 거의 독학으로 했는데 물론 이제 워낙 좋아했으니까 혼자 그렸는데 그래서 제대 말년에 제가 이제 뭐 그 당시는 이제 뭐 제대 말년이니까 이제 네오반에서 고참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밑에 아이들 앉혀놓고 이제 대상 연습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사격을 이제 잘하니까 연대에서 이제 가서 여길 글쎄 찾아오셔가지고 만나게 됐는데 그때 근데 같은 동기로 다녔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나이가 이제 늦게 다녔으니까 나이가 몇 살이고 그래서 그 당시 그래서 이제 엉망으로 휴학했다 다녔다 뭐 했다 뭐 해가지고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돈벌이를 해야 되니까 교수들 일 맡아가지고 뭐 남의 초상도 만들어주고 그게 공부가 됐습니다. 교수들 밑에서 이제 일해주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예술가나 교수나 물론 다 교수가 그렇다는 게 아니야. 일부 교수들 이게 뭐야 교수가 이게 예술가들 이게 뭐야 그 대학교 다니면서 실망을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저런데 안 어울릴 거야. 절대 이런 사람들하고는 다른 예술가가 될 거야.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대학을 다니고 또 사회 어느 날 또 저는 운이 많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어디 공모전에 출품했는데 제가 대상 작가가 됐고 국천에서도 또 뭐 큰 대상이 나오고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 그냥 뜨는 작가가 돼 버렸어요. 그냥 그 멍하긴 했지만은 이럴 수도 있네. 뭐 이래가지고 내 인생이 역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생활비 벌기도 힘들었는데 어느 날 뭐 개인전 해달라 뭐 해달라 이래가지고
그냥 잘 나갔습니다. 한 10년. 그렇게 어울려 살다가 제가 이제 술 좋아하니까 그냥 술독에 빠져서 또 뭐 그냥 이래, 아 이건 아니지. 그러니까는 뭐 정신 바짝 차리고 그때 이제 서울 생활 접고 이천 내려가 가지고 작업실을 거기서부터 하면서 어느 날 이제 큰 뭐랄까 뭐 개인적인 이제 이런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생략해 뭐 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어느 날 내가 객사를 하거나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술독에 빠져 폐인이 되거나 작가랍시고 그냥 엉뚱한 폼 잡고 이 어울림 속에서 그야말로 돈도 생기고 또 남들이 뭐 예술가라고 알아주니까 그런 맛에 취해서 진짜 나를 찾을 길을 잃어버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40대 초반에 그래서 이제 명상이라는 걸 이제 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뭐 나란 뭔가, 생명이란 뭔가, 뭐 이걸 주제로 해서 제 작품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본래 제가 이제 국전이던 이제 중앙일보에서 그때 국전에 대비하는 큰 공모전을 하겠다가 중앙미술 대상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1회 때 대상이 된 거예요. 그 당시는 이병철 회장이 거기 공을 들이고 그때 방송국이 있었어요. 저 중앙일보에서 만드는 거기서 대서특필하고 며칠 동안 뭐 보니까는 갑자기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신인 아주 뭐 나타났다는 식으로 이제 알려져 가지고 작품이 잘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방 가난으로부터 이제 면했는데 그 동안에 어울리면서 착각 속에서 10년 동안을 살다가 이제 뭐 이런저런 사고 속에서 나를 성찰하는 계기가 돼 가지고 이제 명상을 하면서 제 작품의 주제도 전혀 다른 이제 엉뚱한 뭐 구도자 시리즈니 뭐 윤회 시리즈니 그 평론가들이 악평을 해요. 도대체 강대철이 맛이 가가지고 이상한 이제 그 종교에 빠져가지고 작품도 희한한 작품만 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미 그때 작가로서의 이 역할을 내가 내려놓겠다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술을 통해서 나는 구도적인 메시지를 저는 메신저가 되겠다. 나름대로 그렇게 이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작품 활동이 이제 그런 좀 과거에 전 본래 추상 미술을 했어요. 이제 그 처음에 제 작품이 생명질 종가횡 해가지고 꼬이는 두 개의 얼개가 어울려가지고 이제 형이화학적인 것과 형이사학적인 것이 만남으로 해서 생명 현상이 일어나는 거라고 그 당시는 추상적으로 뿐이 이해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게 영원한 제 주제가 됐습니다. 제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제를 가지고 제 삶을 이제 성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형이하와 형이상의 문제가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나름대로 이해를 하면서 그래 하고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집사람하고 의논해서 여보 애들도 다 커고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삶이 뭐냐. 그래서 저 사람하고는 뜻이 맞았어요. 시골 가서 농사 짓고 있는 듯 없는 듯 살자. 그래가지고 이제 떠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2002년도에 개인전을 끝나고입니다. 그래서 한 2, 3년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어디에서. 그래서 우린 그 당시는요. 조그만 섬을 뭐 한 2, 3억 주면 살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조그만 섬을 하나 살아가지고 이제 그걸 살라고 그래서 섬을 다녀봤는데 이 섬에 사는 거는 조그만 섬에는 이제 살 수가 없어요. 물론 우선 식수 찾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그 모든 쓰레기들이 이제 그 섬에 모이면 그냥 쓰레기 더미입니다. 웬만해서 사람 무인도 같은 데는. 근데 또 큰 섬으로 가면은 육지나 똑같은 거예요. 그건 뭐 다를 거 없으니까 섬은 아니다. 그래가지고 가장 먼 곳에 외진 곳에 우리 농사 짓고 있는 땅을 찾다 2년이 돼가지고 이제 그 지금 장흥의 사자산이라는 그 산기슭에
어느 스님이 공부하던 터를 이제 그분이 이제 또 큰 보직을 받고 떠날 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모습에서 이제 사는 모습이지만 제 모습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또 봐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그래도 최고의 큰 도인 중에 한 분 아니십니까? 뭐 평가는 뭐 각색이지만은 그러나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동상을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시골로 내려기 전에 그때는 나름대로 이제 작가로서도 활동을 할 때니까 93년도였는가요? 1993년도. 그래서 근데 저한테 그게 의뢰가 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불교적인 주제로 작품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게 돋보였던 모양입니다. 그 원택 스님이라고 상좌 스님한테서 만났더니 성철 스님 좀 이제 그 돌아가신 자리에 모시고 싶다고. 다른 일 같으면 제가 지금 그거 얼마나 저로 신나는 일입니까?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거 뭐 얼마나 드냐, 돈 관계없이 그냥 해드릴 테니까 알아서 주십시오. 뭐 이래가지고 그 성철 스님 동상을 한 게 2년이 돼가지고 그걸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골 내려가서 이제 잘 사는데 오늘 와가지고 성철 스님 기념관을 줘야 되는데 우리 강 선생이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건물 디자인부터 모두 해가지고 거기 성수님 그 안은 그 이제 대리석으로 제가 이태리에 조금 일이 있어 왔다 갔다 작가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이 대리석은 이태리께 제일 좋습니다. 거기에 이제 좋은 대리석을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이제 돌을 많이 갖고 왔는데 이제 그 돌로다가 이제 대리석상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대리석상을 중앙에 모시면서 이제 그 산청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배사라고 본래 성철 스님이 탄생해서 사시던 터입니다. 그리고 거배사라고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크게 절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절로 만족하지 못하시고 이제 원택 스님에서 기념관을 따로 줘야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기념관을 제가 기획을 해가지고 세우면서 그 대리석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기념관을 만들었습니다. 그거 하다 보니 또 그냥 5, 6년 훌렁 까먹었어요. 그래서 이젠 진짜 아무 일도 안 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명상실 하나 땅 속에다가 진짜 토구를 파야겠다 해가지고 토구를 파기 시작한 게 지금 이 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참 사람 사는 인연은 참 묘하구나. 각자 그때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토굴이 사실 뭐 따로 있어야 될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는 뭐 나는 좀 외부로부터 나를 차단시켜서 나를 내가 이제 하고자 하는 뭐 이제 몰입해서 살아야 돼, 그런 이제 허망한 생각을 했는데 어울림 속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어떤 장소든 어떤 시간이든 내가 나를 알아차리면서 성찰만 하면은 그게 그냥 바로 수행인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땅굴을 파면서 확실하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책이 나오고 인연되는 것도 그래, 인연 따라 그럼 맞춰 살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일반 공개는 안 하고 아직 안 하고 있다고 했지만은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분들한테는 기꺼이 안내해드리고 또 삶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그런 낙수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이제 뒷바라지 해주시니까 그게 가능했는데 그게 전생에 제가 복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항상 제가 이제 집사람한테 고마워하고 살고 있는데, 어쨌든 뭐 이런 시간에 이런 또 소중한 공간 속에서 이런 오롯이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기회 저로서는 아주 감격스러운 이제 오늘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뭐 말씀이 이렇게 말을 이렇게 더 이상 할 시간이 됩니까? 그만해도 됩니까? 네, 저기 질문. 예. 그러면요. 네. 이제 제가 뭐 이렇게 간단한 뭐 질문 해주시면.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그 질문에 앞서서 제가 참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구로서 이 말씀을 하나 드리면은 참 우리 이천이 낳은 훌륭한 이제 위인입니다. 사실 뭐 저렇게 이제 아니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뭐 뻥이 아니고 사실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 어떻게 구도자로서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끊임없이 정진을 한 그 모습이 모든 사람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거기를 2번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가서 이제 보고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는가, 이렇게 도를 깨우칠 수 있는가. 그래 아까 여기 강의 중에서도 그 이제 훌륭한 위인들을 이렇게 전부 종합을 해서 진리는 똑같다 하면서 예수와 석가와 또 뭐 소크라테스 이런 등등 우리 이제 동양의 위인들까지도 이렇게 섭렵을 해서 하나로 이렇게 통일을 하는 이 모습은 정말 이 시대가 그래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갈등이 많고 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저는 그 한 가지 이제 여기 많은 질문들을 하시겠지만은 그 이제 거기서 작업을 많이 끝내셨으니까 이제 이천 고향으로 와서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으면 어떨까. 거기 뭐 작업실도 그냥 있고 그러니까 그런 바람을 하고 오시면은 내가 또 적극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2001년 세계 도자기 엑스포를 할 때 우리 저 친구가 엄청나게 도와줬어요. 그 아주 완전히 그 기반을 다지는 일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그냥 전라도 그 땅끝 마을로 가가지고 저도 소식을 몰랐었다가 나중에서 알게 되고 그랬는데 우리 이천이 굉장히 잘못했습니다. 잘못하고 그 이 선거와 같은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그 모든 걸 정리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뭐 한 80이면 벌써 이제 그런 것을 다 넘어서 이제 세상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있으니까 이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제 소감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지나가면 또 달라지고 수없이 달라지는데 거기 어떻게 나라할 것이 있냐. 다만 인연생기 속에서 착각 속에서 나라고 할 뿐이지. 그러면서 이제 나라할 것이 없다는 걸 강조하면서 우리가 이제 무아를 이제 인식시켜주는 이제 설법을 벌써 이제 2,500년 전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는 실체를 이제 파악을 하다 보면 그게 허상이라는 걸 그냥 알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간단히 말해도 이제 화를 낼 때 화를 내는 건 뭐로 인해서 화를 냈는가. 이제 그걸 각자 입장에서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뇌를 강조하는 게 뇌가 이제 그런 착각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뇌라는 것이 입력된 자기 정보에 의해서 지가 이제 만들어내 가지고 이게 맞아 옳다 그러다 만들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래서 뇌과학자들은 우리의 생각 의식 자체도 뇌가 만든다고 봅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또 많은 과학자들도 뇌를 넘어 의식체는 다루 있다. 다만 그 의식체가 뇌를 중간 그 역할, 매개 역할로 뇌의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지금 많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그 우리 각자가 개인이 그 뇌가 갖고 있는 메커니즘의 원인과 그거의 정체성을 알게 되면 제절로 맞아 나는 없네. 그러다 보면 그러면 이것도 나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걸 알고 있는 나는 뭐야? 그 순수 알아차림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순수 알아차림은 이제 각자 경계에서 그걸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설명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나라는 건 없지만은 왜냐하면 실상으로서의 나는 없는데 그거를 없다는 걸 알고 있는 나라는 그러니까 알고 있는 알아차림의 자리에 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어느 순간 느낄 때는 하고 이제 이런 스스로 감탄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려놓았다면 내가 그냥 우주가 되버리니까 너 내가 없이 우리가 각자 어디서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타일여라는 말도 쓰고 일측일체 다중일이라는 말도 쓰고 뭐 별별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사들도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런 이제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해서 언어로도 할 수 있는 게 또 한계가 있으니까 언어 도단이다, 뭐 개구즉착이다, 뭐 이제 온갖 말을 가지고 말로서 그걸 표현하니까 안 되니까 말 안 되는 말을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개인적으로
느낄 수밖에 이제 없는 것 같고요. 다만 내 의식을 확장시켜서 나라는 것이 진짜 없다는 걸 느낄 때 그 순수 알아차림의 공간이 이렇게 느껴지면은 아 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 각자 수준에서 아마 그게 와닿지 않을까. 그러면서 내가 어느 날 이제 우주의식이 되면은 삶이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너도 웃고 나도 웃고 누가 나를 욕해도 그렇구나, 이게 어떤 연기에서 이러지구나. 그 화낼 내가 없이 화가 나면은 거기에 걸려가지고 착각 속에 나가 있을 뿐이지 그건 진짜 나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에 대한 정체성을 이렇게 이제 불교적인, 그래서 유식학이 상당히 그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용수보살이 만들어놓은 이제 무와 공부도 중요하지만은 무찬 세친 이 보살들이 만들어놓은 유식학을 통해서 연결해 공과 연기 이제 그걸 이제 유식을 공부하다 보면 연기법은 제절로 이해가 되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주 삼라만상 일어나는 법칙이 연기의 법칙 안에 연기로다가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연기를 지금 대체적으로 12연기로 풀어놓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게 10연기로 얘기하는 사람들 있고 그냥 사성제 자체로만도 이걸로 다 된다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습니다. 주장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각자 경계에서 이제 이해하면서 어느 날 우주 의식을 느끼는 순간 아 나라는 촉수가 근원의 자리와 하나구나 하고 느끼면서 이게 이게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뿐이 제가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 개인적인 체험을 좀 들어봤으면 해서 작업하시다가 예. 이런 거는 좀 엉뚱하기도 했는데요. 처음에 제가 몸에 많이 집착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몸 운동을 좋아합니다. 우리 장 선생도 이제 대학 다닐 때 온갖 운동을 잘하는 복싱 선수입니다. 또 체격이 뭐 저도 자그마하지만은 몸도 빠르고 이제 이 뻔찌력이 어느 대학하고 시합해서 남 TKO도 시키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어쨌든 저도 이제 몸이라는 데 이제 관심이 많아가지고 처음에 수련을 할 때는 이제 몸으로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서 착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우리가 이제 수행 방법 따라 이제 여러 가지 수행 방법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냥 연부를 하나 가지고 이제 연부를 외면서 집중하는 경우도 있고 호흡법을 하는 뭐 수식관도 있고 뭐 화두를 뜨는 뭐 수없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뭐 제가 본래 바탕이 이제 기독교였지만은 이미 기독교에서 한계를 내려놨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이라는 것을 제 마음에 이제 새겨놨습니다. 관세음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들어서 관해가지고 듣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보는 거예요. 듣고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가슴에 새기면서 제가 관세음보살을 친견하고 뭔가를 질문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이제 있어가지고 관세음보살 주문 이제 수행을 한 때 깊은 명상 속에서 관세음보살이 툭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빛이 이렇게 아른아른 반투명하게 그래도 뭐라고 이제 막 이제 혼자 골방에서 이제 이렇게 명상을 하다 그래서 뭘 질문하면 또 답을 해줘요. 저건. 야 관세음보살이 내 가피를 드디었네.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그래서 뭐 내가 새겨놓은 모습입니다. 저 무의식에 간절히 바라는 게 형상으로 내 뇌가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체험이 거의 그렇습니다. 들리고 보이고 느껴지고 하는 건 거의 다 그렇습니다. 뇌가 만들어 놓는 겁니다. 지가 간절함에 몰두해서 원하는 것을 뇌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지가 새겨놓은 정보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어느 순간 저는 그냥 나는 큰 체험을 했다 그래가지고 막 이제 누구한테 자랑하기도 하고 이건 또 뭐 귀중한 체험이니까 함부로 얘기 안 해야 돼 뭐 이러다가 어느 날 그걸 금방 깨달았습니다. 이게 내가 만들어놓은 여기 속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비슷한 체험을 뭐 어떤 진동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몇 번 하다 보니까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간절하게 이게 이렇게 입력시키는 것이
이렇게 뇌가 착각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구나. 이런 이제 체험을 하면서 이제 공부의 시각이 좀 넓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속지 않고 그런 건 이제 금방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태소지간이라는 이제 지휘선사라는 깨달은 분이 쓴 책을 보면은 뭐 이거 7개 뭐 마구니를 이제 쭉 이제 지적해 놓은 게 있어요. 그 중에서 이런 신통력, 능력 어떤 거 보이고 하는 건 무조건 마군이다. 마의 군대다 이거예요. 마군이 우리말로 마군이 마의 군대거든요. 거기에 속으면은 다 삼천포로 빠진다. 그걸 아주 강하게 강조하셨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이제 그 바른 수행하시는 분들은 그걸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어느 순간 그 착각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공부의 방편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일상 속에서 삶 속에서 나를 관찰자로서 나를 지켜가는 게 최고의 수행법이라는 걸 이제 뒤늦게 알았어요. 그게 부처님이 그게 말씀하신 이제 위파사나 수행입니다. 그게 물론 이제 버마나 동남아 쪽의 위파사나 수행도 나름대로 너무 격식화돼 가지고 조금 이상하게 변질됐다고 보여지는데 뭐 그들은 이제 그게 본래 부처님이 행한 이제 수행법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부처님은 일단 관찰설에서 끊임없이 있는 인연 속에서 자기를 내 생각 감정 내려놓고 관찰하는 것이 최고의 수행법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신 거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혹시 제가 하나만 더 질문 드려도 될까요? 예, 그 우주 의식이 형상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예. 스님께서 지금 조각하시니까 그 이제 금강경에서 말하는 사상이라고 하는 그 모양을 네, 예. 가지고 모양 없는 것을 예. 모양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예. 그러나 또 동시에 초월을 또 해야 되지 예, 않겠습니까? 그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이제 표현 이제 되신 것 같은데. 네. 이게 고민이라기보다는 이제 그게 이제 한계죠. 우리는 이제 3차원적인 시공 현상계에서 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너머의 세계는 각자의 경계에서 이해하고 들어가는 수밖에 이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겨놓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형상으로 표현하는 건 나는 이 메시지를 남겨놓는다면 그 메시지를 바탕으로 이제 각자 사람들의 그 의식 차원에 따라 이제 그걸 이해하면서 이제 자기 걸 보면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조형 언어를 그래서 일단 제 수준에서 메시지를 담아와 가지고 이제 이렇게 표현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남보다 그래도 유일하게 잘할 수 있는 게 뭘 만들고 그리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제가 이제 농사를 짓겠다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만은 지금은 농사는 뒷전이고 완전히 이제 땅굴 파는 이제 토굴 파는 이제 탄광 같은 광부처럼 땅을 이제 파왔는데 그 행동 자체도 이제 바로 아까 기도가 된다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이제 다 모든 게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모든 정보는 우리가 이제 그걸 눈치채고 살자 이거죠. 네. 감사합니다. 참 아이고.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 없으면 하나 더. 앞으로 완성이라는 게 없지만은 말입니다, 선배님. 저리 하면 간판 위에다가 다 하나 다 해놓으면 나를 찾는지 하든지 참나가 무엇인가 뭐 이렇게 그 무엇인가의 그 문패가 있어야 되겠나 싶어서 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문패 없는 게 문패입니다. 예, 그렇지. 문패 없는데 그냥 공간에 공짜로 넣어놔도 되고 하여튼 제가 직접 한번 안 간다 못 가서 미안합니다. 알으셔야 돼. 말로 그러지 말고 오세요. 예. 예. 아유 고맙습니다. 글쎄 위험한 거를 느낀다면은 뭐가 느낌이 올 거다. 나는 내 느낌을 그냥 믿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완성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그 형태가 된 다음에 와가지고는 조금 놀라더라고요. 참 배짱도 좋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근데
그냥 단단하고 뭐 껍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더군다나 이제 굴 같은 것도 어떤 거 뭐 한 높아봐야 이제 한 2m 50 굴 높이가 2m 50 뭐 이 어떤 조금 높은 데는 3m쯤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파 들어갔는데 폭이 보면 보통 한 또 폭이 2m 남짓 뭐 이제 이래서 굴을 파면서 거기다가 표현을 한 건데 위험을 느끼면서 작업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제 농담을 하길래 그 무너지면 그게 내가 거기 내 묘지 뭐 거기 제절로 묻히는 건데 뭐 걱정을 해 이제 그러면서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굴이라는 게요, 이 원형으로 이래 되겠는데 저 구조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 원형 상태에서 아치형은요, 이게 압력이 이렇게 있어도 서로 물고 있기 때문에 안 무너진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직감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조각을 하니까 온갖 재료를 다 다루지 않습니까? 철나무 뭐가 모든 재료를 다루다 보면 재료의 이제 그 물성을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데 이 진흙이라는 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처음엔 조금 물른 것 같다가도 나중에 이제 이렇게 공기와 접촉하니까 겉이 좀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습기는 있죠. 땅 속이니까. 근데 지금 그 굴이 7개가 있는데 어떤 거 제법 길거든요. 그러면은 그동안 뭐 이렇게 떨어지거나 이런 건 전혀 없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제 지나봐야지. 그러니까 기존 토굴이 있는 상태에서 조각을 하신 거죠? 아니죠. 굴을 뚫어간 거죠. 뚫어가면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땅덩어리를 파들어간 겁니다. 아까 스님이 뭐 공부하신다고 그거는 그 토굴은 밖에 있는 한옥 건물을 토굴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스님들은 자기 공부하는 거를 토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수행자들이 실제로 굴 속에서 공부한 그게 전해져 가지고 내 토굴은 어때 뭐 해가면서 가면 뭐 잘 지는 한옥들이죠. 보면들 토굴이. 그다음에 구르마로 파낸 것도 전부 진흙이란 말씀이죠. 그런 이제 이런 종류의 흙이죠. 왜냐면 그 층으로는 요만한 돌 하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세월 뭐 수천 년이 됐는지 모르지만 수없이 이제 최적을 되면서 그런데 그 위쪽 표피 쪽으로는 2m 남찍은 이제 바위, 돌, 자갈 이런 것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크레인으로 이제 위에는 포크레인 작업이 가능해 걷어낼 때 여기는 뭐 돌밭이라 굴 뚫기 힘들겠다 했는데 한 2m 이렇게 걷어내고 보니까 이런 지질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는 그거 표현이 안 됐네. 어디 보면 이제 그래서 어쨌든 작업이 가능한 걸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어떤 깊은 무의식에서 여기 이걸 하라고 왔나 보다가 제가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람 보고도 이제 가끔 얘기합니다. 내가 신통력이 있어서 여기 찾아왔잖아. 근데 농담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이제 질문은 이제 다 끝나셨죠? 우리 선생님은 이제 당신은 조각가가 아니고 구도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진정한 예술가, 진정한 조각가는 또 그 구도자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서 우리 강대철 선생님은 대단한 예술가이시다 구도자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아주 강히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 큰 박수로 감사를 전합시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마디 덧붙이면요. 예술가라고 해서 애술가입니다. 술을 좋아합니다. 근데 지금은 술을 별로 안 먹습니다. 젊은 날에 너무 술에 집착해서 애주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자칫 실수를 많이 했고 지금은 적당히 먹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술을 아예 안 먹는 건 아니고요. 집사람한테 그래서 가끔 혼납니다. 네, 감사합니다.